그러면 지금부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2차 비대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지원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각종 유언 비어와 괴담으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과 다른 반대 의견을 유언 비어나 괴담, 갈등으로 치부하면은 이는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전 국민이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만이 된다 하는 대통령의 생각은 전체주의 국가 논리입니다. 정부가 보여준 졸속, 불신 행정을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TK 지역 의원과 단체장을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끼리 소통하는 것은 짬짬입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들은 성주 군민이고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또 더 시급한 것은 사드 배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국익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드를 툭 던져놓고 갈등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시지만 우리 국민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자고 거듭 제안합니다. 성주 군민도 우리 국민도 또 우리 국민의당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무능력, 무대책을 보면서 거듭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사드를 반대하는 53%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휴가에 복귀하셔가지고 그렇게 국민이 듣고 싶어 하던 우수석 사퇴 해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혹투성이의 우수석을 사퇴시키고 자연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병우 의혹을 제보했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누가 우병우 정보를 유출했느냐 고소장을 내자마자 유포자를 찾기 위해서 심야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우병우 수석의 수사를 이렇게 빨리 했어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병우 수사는 군뱅이 수사로 하고 의혹 유포자를 색출하는 수사는 미사일 수사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 공화국이 되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석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어제 더민주 우상호 대표께서 우리 당이 이미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5.18 특별법에 대하여 더민주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시가 많아서 자꾸 우병우가 우상호 원내대표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으로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야권과 공조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더민주가 이번 기회에 이미 합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 어제 이문을 다녀온 백남기 선생 살인 진압에 대한 정부 책임 규명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사드급 배치 반대도 함께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쪽방촌, 반지하, 단칸방은 물론 저소득층과 서민은 폭염과 열대야에 쫓겨 거리로 내몰리고 노인회관에서도 에어컨을 신주단지 모셔놓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에너지 빈곤층은 더위와 온열 질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냉방 양극화 긴급 조치로 가정용 전기요금만 적용되는 6단계 누진세 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위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단계, 일본은 3단계, 우리만 6단계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최고 11.7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른 누진율을 6단계에서 4단계로만 완화해도 저소득층, 서민, 노인들께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성진 의원 발언해 주시죠.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돌아오면 시원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만 안겨준 것 같습니다. 검사장들의 입단 비리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민정수석 우병우를 해임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검사장들의 입단 비리 논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냐 침묵하셨습니다. 일방통행을 다시 보는 느낌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괴담과 유언비어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국민의당은 성주에 갔었습니다. 성주 국민들이 저희한테 한 말은 제일 첫 마디는 국민들이 국정의 도구냐 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성주 국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의 채적지는 없다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계셨습니다. 성주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주 국민들은 정부가 사드에 대해 2년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할 만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국론 분열이 아니냐고 항의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드에 관련해서 국론을 모으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관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주 군민의 바람은 유언비어도 괴담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체감 경기 개선이 미흡하지만 경제 회복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벤처 창업 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걱정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구름 위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측근들과 포장만 받고 그럴듯하게 실적 통계를 만들어내는 관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 국정이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언드립니다. 20대 총선의 민의는 일방통행의 국정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의논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협치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땜질 개편이자 무책임 개편 그 자체였습니다. 한 해에 20조, 많게는 30조씩 펑크가 나는 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땜질 개편안을 새누리당 세제 개편안이다 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을 보다 보면 개파 싸움에 집권당 어디 갔나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 세제 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또한 조세 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나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이자 또 절반의 무책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한번 봤습니다. 더민주의 경우 사드에 대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이야기하면서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민주의 노선의 모호성이자 정신적 모호성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경우에도 표 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다는 바로 그러한 측면이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국민의당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도 책임있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직한 세제 개편안,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초에 발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구성영 비대위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나라 꼴이 얼마나 더 나빠져야 대통령이 정신을 차릴지 국민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중앙 사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한류, 또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서 한류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드의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은 마치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태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만이 지고지순의 진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드 문제는 장애 논란만 키울 것이 아니라 국회로 끌고 와서 공론화시키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중대한 안보 문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결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성에만 호소할 때가 아니라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각 외에도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해야 할 주요 직만 수십 명이고 공공기관의 사장, 임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일 겁니다. 가까이는 8.15 특별 사면도 임박해 있습니다. 특별감사 대상 1호 우병우 수석이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검증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사자도 국민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대부분이 우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려면 우병우 수석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응답하라 대통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당 의원 3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검찰은 비리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겨레신문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이란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기존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또 최근 변호사협회가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내역 자료를 검찰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검찰은 몰래 변론이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처벌은 대상이 아니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 감싸기에 적극 나서면서 밖으로는 셀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하고 여당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검찰의 셀프 개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에 검찰개혁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동감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검찰의 인사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계속해서 조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늦었다. 결정하기 전에 만났어야 된다. 결정한 후에 만난다는 것은 결정에 따르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왕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저는 이 국회의원 단체장들뿐 아니라 성주 국민들을 직접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국민들은 어제 휴가에서 돌아오신 우리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관심 있게 눈과 귀를 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 것은 매우 허탈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55.7%입니다. 또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우수석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73.2%입니다. 우수석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뜨거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고 우수석은 정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 사설의 제목처럼 비정상입니다. 박 대통령이 우수석 감싸기와 우수석의 버티기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5명 중 4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당조차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수석에게 권고합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또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이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의 광전 총국이 국제적인 요인을 이유로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규제한다. 한국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국 스타가 출연한 새 프로그램이나 한국 예능 방송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런 말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지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 사업이 그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깊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만이 답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 넘겨서 그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 북한이 오늘 7시 50분에 황해남도 은율에서 동해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7월 19일 노동미사일 2발,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뒤 보름 만에 또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도발을 중지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이 무모한 도발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순명 경찰청장 후임자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내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철성 내정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내정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최고 지위에 오른다면 경찰 내부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개인 비위 의혹뿐만 아니라 2013년 경남경찰청장 부임 당시 밀양 송전탑 농성장에 과도한 경찰 병력 투입, 2008년 영등포 서장 재직 당시 KBS 경찰 병력 투입 등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청장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 사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차기 경찰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의문이 인사검증 전부터 불거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특별감찰 1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수석은 그 자체로 부동산 거래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병역 특혜 근무 의혹, 차량 운영비, 통신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
전혀 도덕적인 자격과 법률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검증에 전혀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 실패한 사례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이 여전히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상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조속히 비정상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검증은 검증하는 자가 도덕적인 자격과 법률적인 자격이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신용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초과학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유명 과학저널 네이처가 선정한 2016년 네이처 인덱스 라이징 스타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지난 4년간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으로 큰 폭으로 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IBS의 성장이 그만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IBS조차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공계 인력 부족 국가이면서도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인재 공동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 있는 이공계 박사가 1999년에 2,662명에서 2013년에는 8,9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활동을 가장 왕성히 해야 할 박사학위를 받은 신참 박사들의 경우 연구하고 싶은 기관에서는 TO 문제로 박사후 연수원 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어렵게 자리를 얻어 국내에서 박사후 연수원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국내의 연구직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예 외국의 자리를 알아보는 등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는 과학기술계 현장과 괴리된 과학행정정책,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형태,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관리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경직된 정규직, 비정규직, TO 정원 관리는 인재 공동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네이처 인덱스 라이징 스타에서 중국은 1위부터 9위까지를 독식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주택, 교육, 의료 등의 많은 혜택을 주며 해외 유학파를 대거 귀국시키는 연어 프로젝트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까지 해외의 중국 유학생 404만 명 중에 222만 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 5월 전국 과학기술혁신대회에서 과학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더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가적으로 과학인재 육성 및 우수인재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인재에서 나옵니다. 외국의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좋은 인재들이 모두 외국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인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시대에 우리나라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 그리고 확보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젊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준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준규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사드가 아니라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질문에 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보라는 발언의 재탕이라고 보입니다. 사드만이 안보의 유일한 해결책이냐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극히 단세포적인 인식을 드러내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협정과 전략무기 감축협정 등으로 핵무기 감축 협상을 꾸준히 벌이면서 대화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현 정부는 남북 대화의 길을 더 모색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디로 가고 지금의 남북 관계는 개선 공단 폐쇄에서 드러나듯이 대화 창구마저 모두 닫힌 절벽 상황입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 전강 같은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인내를 수반하는 대화를 통해서만 오로지 가능함을 뼈아프게 인식해주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당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되돌려주는 분명한 답입니다. 순천자는 흥할 것이고 역천자는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백남기에 대한 공권력 가행 대응, 사드 배치 결정 등 끊임없이 무리수를 범하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참으로 흔드는 것은 이런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여있는 전국의 해법 역시 무리수 든 것을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 곧 순리로 풀어가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사드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 위안부 재단은 해체할 것이고 의혹 덩어리인 유병우 수석은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드 문제는 지금이라도 국회로 보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이미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사드 배치 같은 군사력 전강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준서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학교의 운영진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주인이 아닌 재정을 충당하는 역할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일부 교수들의 권위적 착취는 둘째치더라도 교육 자체에 있어서도 학생의 목소리는 무시받기 일쑤입니다. 학생들도 대학이 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제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사태는 평생 교육 과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아무런 대화나 협의 과정 없이 추진한 형태에 대한 반발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온 학교이며 높은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현실을 감내하는 학생들이 없다면 대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총장과 일부 교수는 학생들이 없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소수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1,6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행동과 대화의 요구가 그리도 위협적이고 부당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학생은 줄고 있고 대학의 사정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학문의 전당이 아닌 취업과 스펙을 따기 위한 장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연구하는 선생님들과 묵묵히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 있기에 그나마 대학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대학이 변해야 한다면 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미래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기득권은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젊기에 학생이기에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대학의 미래는 기득권의 미래가 아닌 청년의 미래, 학생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은 청년들을 미래에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은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맞는 교육 방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학교 재정과 운영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방의 격차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산적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해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며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당연히 청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개발을 모두 마치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화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국민의당 비대위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병우 문제는 아마 이런 상태로 가면 2018년 2월 24일까지 우병우 사퇴하라고 주장하다가 끝날 겁니다. 곧 물러갑니다. 제가 점쟁인데 알고 있어요. 오늘 이 과학 인재 유치 문제, 지도가 원유다 하는 이 포켓 문구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들, 화해 치유재단에 대한 문제, 학생의 위치 등 우리 정치 문제를 떠나서 민생 문제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비대위원들이 발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변인들은 이걸 차곡차곡 모으고 정책위도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꾸 그 대변인 활동의 논평에 좀 강조를 해주시면은 혹시라도 아십니까? 양식 있는 언론이 써줄 걸 기자들한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자, 네. 이제 비공개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까 좀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차회의